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피플 장영수입니다. 성공을 향한 기초 체력엔 참 많은 것들이 필요할 텐데요. 오늘 모실 분은 정리정돈의 힘을 그중 하나로 꼽고 계십니다. 일상을 차분하게 끌고 나가게 한다는 정리 능력, 어떻게 만들고 왜 필요한지 들어보겠습니다. 국내 1호 정리 컨설턴트이시죠. 윤선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윤선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정리 컨설턴트 생소한 느낌이지만 사실 좀 역사가 좀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얼마 전 그 물건들로 이렇게 꽉 찬 집을 정리만으로도 새 집처럼 이렇게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좀 끌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정리 컨설턴트 결코 생소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떤 일인가요? 네, 그 방송처럼 예. 집 정리가 어려우신 분들이 있죠. 그런데 보통 이제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정리를 하고 싶은데 그걸 어려워하실 때는 저 같은 정리 컨설턴트를 불러서 집안 곳곳에 쌓여 있고 방치되어 있는 물건들을 분류하고 필요 없는 물건들을 이제 뭐 버리거나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처리하는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직업이 정리 컨설턴트입니다. 네, 지금 제1호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국내 정리 컨설턴트들은 뭐 몇 분이나 계시는 건가요? 네,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협회 같은 게 좀 규모 있게 있어서 정확하게 인원수가 딱 어느 정도 나오는데 국내 같은 경우도 협회 같은 곳이 존재하긴 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협회들이 있고 뭐 어떤 곳은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곳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인원이 몇 명인지에 대해서 이제 정확한 데이터는 나오지 않는데 제가 그래도 이렇게 어느 정도 있는지 추정해 보면 한 수천 명 정도는 활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해외도 이런 정리 컨설팅이 이렇게 그 소위 산업화 수준까지 이렇게 간 나라들이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2010년에 처음 이 직업을 시작을 했을 때 제가 이제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서 이런 이제 정리 컨설턴트라는 직업, 실제 뭐 미국에서는 프로페셔널 오거나이저 이렇게 이제 불리우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한 30년 가량 먼저 앞서서 이 직업이 등장을 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큰 협회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약 4,300명이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만 해도 와 진짜 많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거보다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이죠. 이제 10여 년밖에 안 지났으니까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한 10년 정도 좀 앞서서 그런 현재 이제 직업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 뭐 캐나다나 다른 이제 선진국들이 많이 이제 있는데 정말 산업화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시장이 크고 인원도 많이 종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통 산업화 정도라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뭐 마켓시어 같은 게 있을 텐데 거의 뭐 조 단위로 규모로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어쨌든 국내 정리 컨설턴트 1호이신데 뭐 특별히 계기가 있었습니까? 이 업무를 이제 시작하게 된. 네.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좀 이제 성장 배경 자체가 그냥 가난한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그냥 꿈 같은 게 아주 어릴 때부터 생겼는데 저희 꿈이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하는 목적으로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고 회사는 이제 작은 출판사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출판사라는 걸 이제 경험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느꼈던 실제 종사했던 출판 분야는 제가 나중에 향후에 사업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이제 업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떤 사업을 할지에 대해서 계속 어떤 연구하고 조사하는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사업의 목표를 두다 보니 자기계발서나 경제, 경영 이런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 또 그런 책들에서 제가 눈에 이제 많이 띄었던 단어가 정리였어요. 그래서 아니 왜 어떤 경영에 관련된 내용에서 정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까? 그러다가 이제 이 정리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결국 그게 저한테 이제 사업 아이템이 된 거죠. 그래서 네.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정리를 사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때부터 이제 좀 더 집중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도서, 정리 관련된 도서였는데 주로 자기계발서 중에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서 우리나라에 번역 출간된 책 중에 정리 관련된 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책들 읽으면서 이걸 이제 사업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찾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정리적인 사업으로 가장 먼저 했던 게 정리를 교육시키는 일이었거든요. 왜 그런 일을 하게 됐냐면 사람들이 정리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게 많은 거죠. 저 역시도 사실 몰랐고 그래서 이제 제가 혼자 이렇게 공부했던 걸 가지고 정리는 무엇이다. 정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뭘 하는 게 정리다. 이런 식으로 어떤 개념화 시킨 것들, 방법론들 이런 것들로 이제 강의를 하면서 제가 사업을 조금씩 키워갔고 하고 있는 일은 이제 지금은 이제 뭐 교육하는 일만 하는 건 아니지만 요청하는 분들을 위해서 집 정리를 한다거나 사무실 정리한다거나 그다음에 뭐 책을 쓴다거나 그런 식으로 조금씩 이제 사업의 어떤 분야가 확장되었습니다. 정리 이거는 재능의 영역이라고 봐야 되는가요? 아니면은 습관의 문제인가요? 네.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건데요.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정리를 못했다. 그런 분들은 재능, 뭐 유전 이것 때문에 정리를 안 된다고들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건 그렇게 정리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을 정리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관심이 있었던 게 습관이었습니다. 정리가 습관화 될 수 있는 나름의 공식을 찾은 거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정리를 습관화 시키려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만 하시면 됩니다. 뭐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했더니 정말 정리 안 됐던 분들이 바뀌는 모습을 제가 무수히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 방송 보신 분들 중에는 난 진짜 유전적으로 정리가 안 돼. 나는 타고나지 않았어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습관적인 문제, 습관의 어떤 접근이라고 보신다면 정리의 문제를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습관 자체를 만드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어떤 제가 공식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식화된 정리 습관을 만드신다면 누구나 정리를 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주로 이제 어떤 분들이 이 정리 컨설팅을 의뢰를 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컨설팅을 받은 이후의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말씀을 해주시죠. 네. 살면서 발생될 수 있는 라이프 사이클에 맞게 정리에 대한 필요성이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게 너무 지금 정체된 삶의 변화를 찾고 싶을 때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뭐 어디서 교육을 받으시기도 하고 스스로 그냥 마인드 컨트롤 같은 거 하시듯이 그 결정적인 계기가 정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형태로 이제 살면서 그냥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정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데 제가 정말 많은 분들의 집 정리나 사무실 환경 같은 거 정리를 해드렸는데 저한테 그래도 가장 인상 깊게 남아있는 분 중에 너무 이제 그냥 아이 키우고 또 이제 육아하면서 워킹맘으로 살다 보니 삶이 너무 뭐 어떤 변화 없이 무료하고 굉장히 정체되어 있는 삶을 오랫동안 사시다가 그분이 저한테 어떤 표현을 쓰셨냐면 집에 가기가 두려웠다는 거예요. 집에 가면은 회사 일은 끝나고 갈 수 있는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집안일이라는 게 시작되고 그 집안일이라는 것은 회사 일처럼 끝이 없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건들면은 일이 되는 거고 그런 스트레스를 계속 받아오시다가 제가 하는 어떤 이제 이 정리 교육을 들으신 다음에 실제 집 정리를 스스로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약 1년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저한테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수년 동안 한 번도 정리되지 않았던 집이 물론 1년이라는 기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1년이 지난 후에 정리된 집을 만날 수 있었다. 그래서 집이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변화된 거죠. 근데 그분에게 가장 큰 변화는 뭐였냐면 아침에 일어날 때라고 이야기했어요. 방문을 열고 정리된 거실을 만났을 때 예전에는 그냥 소파에 앉아가지고 자기 자신을 푸념했대요. 막 삶이 왜 이래? 집 꼴이 이게 뭐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분이 방문을 열고 1년 후에는 방문은 나서자마자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먼저 했냐면 이제 뭐 해야지? 당연히 뭐 밥을 차리거나 씻거나 출근 준비를 하시는 거지만 뭐하지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그분에게 삶의 변화가 확실하게 된 것이요. 예전에는 아무것도 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 삶의 변화를 만들었던 게 저는 정리의 정리가 주는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당연히 만든 말씀이겠지만 그게 뭐 집이든 회사든 가지런하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으면 뭐 당연히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을 텐데 우리 그 범죄 심리학자 표창원 교수의 이제 뭐 어디서 이렇게 그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책상이 이렇게 됐던데요. 뭐 본인의 얘기죠. 무질서 속에 질서가 있다. 또 남이 건들면 못 찾는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분들도 이런 정리가 좀 필요할까요? 네. 혼란 속에서 나름의 질서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죠. 저는 그냥 정리를 다른 단어로 표현할 때 네. 질서라는 단어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표창원 교수님처럼 나름의 질서가 있는 분들한테는 사실 필요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어떤 불편을 느끼거나 혹은 그 공간 속에서 느낄 수 있는 불만이 있거나 혹은 정리되지 않는 걸 봤을 때 편안함보다는 뭔가 불안하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든다면 전 정리가 필요하다 보거든요. 네. 갑작스럽게 어떤 자료를 찾아야 되는데 내가 막 이렇게 뭘 찾아야 되는데 시간을 많이 쓰고 결국은 그것을 못 찾았을 때 그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이 없다. 그런 거에 대한 경험이 없다 하신다면 전 정리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하고요. 그런 것들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항상 마음에 좀 부담을 느낀다라고 느끼신다면 예, 분명히 전 정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정리라는 게 꼭 버린다는 개념은 아닌 거죠? 네. 아까 질서라는 표현처럼요. 네. 질서를 잡는 거죠. 일에 어떤 흐름이 있듯이 물건에도 흐름이 있고 내가 필요한 물건을 적재적소라는 말처럼 내가 어떤 자료가 필요할 때 어디에 있는지 안다면 시간을 많이 끌지 않고도 바로 찾아서 그 자료를 활용해서 업무적인 성과를 낸다거나 뭔가 이제 데이터 같은 거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네. 그 자료가 제때 제 시간에 내가 필요한 곳에 없다면 그걸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시간의 노수가 있을 수도 있고 뭔가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겠죠. 그 문제가 조금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조금씩 계속 발생한다면 누적된 것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저는 이제 그런 차원의 정리적인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학생들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이 흔히 하는 얘기로 책상 정리 좀 해라. 뭐 이래서 공부가 되겠냐. 뭐 이런 지적들,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나름 동의하시겠지만 이게 과학적인 근거도 있는 건가요? 네. 저는 제가 이야기하면은 조금 설득력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차원 때문에 제가 해외 자료들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정리된 공간이 주는 어떤 효과에 관련된 이게 범죄 심리라기보다는 행동 심리학적으로 연구한 자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자료의 이제 근거에 보면 정리된 환경에서 훨씬 더 창의성이 발생하고 정리된 공간에서 사람들이 훨씬 더 어떤 의사결정이 좀 바르다, 나아진다 이런 이제 연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의성이 좀 필요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의사결정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회사에서 뭐 이렇게 결제하고 이런 의사결정이라기보다는 내가 어떤 공부를 지금 해야 되는지에 대한 뭐 우선순위의 문제일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집중력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집중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정리된 환경이 훨씬 더 나아진다라는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공부하는 학생들의 책상 정리 상태가 조금 이제 정리된 상태가 필요한 것은 거기에 이제 어떤 연구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데이터로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책도 여러 권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가운데 부자가 되는 정리의 힘. 이 책에서는 그 작은 성공의 경험을 이렇게 나비 효과에 빗대서 지적을 하셨는데 부자와 정리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저희 어떤 경험 때문에 그 제목의 책 만들게 됐고, 또 정리를 재테크적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나름 풀어본 건데요. 정리 안 된 집을 무수히 많이 가보다 보니 그 집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자꾸 집안에서 사놓고 이제 돈을 주고 지불해서 사놓은 물건들이 거의 쓰임이 없이 사용이 없이 방치되거나 시간이 지나면 물건이라는 게 유통기한, 사용기한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쓸 수 없는 그런 물건들이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너무 흥미롭게 생각해서 한번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얼마 정도의 물건들이 이 집에서 매월 새어 나갈까? 그런 어떤 물건에 대해서 제가 영수증 같은 걸로 이제 정리해서 통계를 내보니까 보통 한 집에 이제 한 4인 가족이 산다는 가정하에서 한 30여만 원 정도의 돈이 이게 그런 식으로 돈이 새고 있는 거예요. 한 달에 30만 원 정도의 돈을 우리가 추가로 벌긴 어렵지만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딱 세 가지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그 중에 이제 뭐 투자를 한다거나 수익을 늘리는 것보다 저는 새는 돈을 막는 거, 새는 돈을 좀 줄이는 것이 훨씬 나은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다. 그래서 그게 30만 원이라고 보면 사실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제가 돈을 그러니까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나 좋은 게 내가 사서 쓰지 않은 물건들로 인해서 새는 돈을 막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그런 어떤 컨셉으로 부자와 정리를 연결시켰죠. 우리 대표님께서는 15분 정리법으로도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15분 이 넉넉한 시간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무슨 의미가 있는 시간인가요? 네. 그러니까 15분 정도는 이제 하루에 주어진 24시간에 딱 1% 정도 해당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99%의 시간 자체는 그동안 이제 정리하기 어려워서 못 냈다면 딱 한 1%만 정리를 해서 시간을 내어 봐라. 그래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 방법을 소개했던 내용 중에 하루에 물건 하나씩 버리기, 책상처럼 딱 한 공간만 정리하기, 박스 하나에만 안 쓰는 물건 뭐 담아 보기,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정리를 이야기했는데 15분 정도의 시간이면은 많이 지치지도 않고 이게 몸만 필요한 게 아니라 막 이 마음, 머리 굉장히 피로감이 느낄 수 있는 게 정리 활동이다 보니까 그 정도의 시간만 투자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오늘도 15분, 내일도 15분. 그래서 아까 제가 사례로 소개했던 그 분도 집에 이제 퇴근 후에 하루 종일 정리한 게 아니라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매일 15분씩만 정리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내가 하루 만에는 정리 안 되지만 그렇게 시간의 누적이 결국은 정리된 집을 만들었던 것이죠. 근데 하루에 15분 정도를 한 달 정도를 한 사람이면 약 7.5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의 시간이면 사실 굉장히 많은 투자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방 한 칸 정도 정리하는데 어떤 집은 한 달이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이 뭐 한 4-5개 된다 한다면 결국 1년 정도의 시간이면은 어느 정도는 좀 정리가 되겠죠. 근데 거기 핵심이 우선 이제 뭔가 수납하려고 하지 말고 쓰지 않는 물건을 버리기만 15분 정도를 쓰는 게 제 이제 중요한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안 쓰는 물건들을 추리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그게 아까 습관의 공식이라고 했던 표현처럼 하루에 15분씩 내가 고정을 한번 내어 보겠어. 그리고 오늘은 한번 책상만 한번 정리하겠어. 그럼 책상 위에 있는 안 쓰는 물건들 한번 찾아보자. 15분이면 10개도 찾을 수도 있고 정말 힘든 결정이라면 한 개라도 찾을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이제 조금씩 물건에 대한 선택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 이런 형태의 물건들은 필요 없구나. 내가 한동안 안 썼구나. 또 앞으로 쓸 일이 없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구체적인 시간의 개념으로 제가 정리를 접근해서 이 15분이라는 단어가 이제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리하는 방법도 그 공간의 용도나 사용자의 성향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요. 몇 가지만 이렇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뭐부터 버려야 될지 모르겠다. 네. 그러니까 정리는 버리는 거라 생각하는데 실제 살면서 본인이 샀고 또 애지중지할 수도 있고 또 가장 힘든 게 추억의 물건 같이 뭔가 이제 의미가 있는 물건들인데 정말 버릴 게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정리가 안 되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제안드리는 정리 방법은 일단 돈으로 환산했을 때 싼 거부터 찾아봐라. 그러니까 어떤 물건들은 우리가 중고 거래를 한다고 생각해서 10,000원 주고 샀던 물건을 중고 거래하면 어떤 건 1,000원, 어떤 건 500원, 실제 어떤 물건들은 빵원을 줘도 안 가져가시는 물건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본다면은 뭐 500원, 1,000원 이거보다는 이제 정말 누굴 줘도 어디다가 이제 팔려고 해도 안 팔리는 그런 물건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빵원짜리 물건만 찾아보는 거예요. 금전적인 가치가 없는 물건인 거죠. 물건이라는 건 어떤 그런 가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두 번째로 지금 똑같은 물건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기계발서가 1,000권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자기계발서 1,000권이 다 소중하거나 중요한 물건은 아닐 수 있거든요. 저도 책 정리할 때 했던 팁인데 내 인생을 바꿔둔 책 10권만 추려보자. 그러면은 거기에 990권 정도의 책은 필요 없고 의미 없는 물건일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물건인데 많은 물건들을 한번 찾아보는 것. 세 번째는 사용 기한 기준으로 봤거나 혹은 유효 기간, 사용 유통 기한처럼 기간으로 봤을 때 내가 안 쓴 지 1년, 2년, 3년 그거는 이제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는 거죠. 혹은 유통 기한이 지난 물건들
이제 식재료 같은 경우에 그런 물건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만 찾아봐도 상당히 많은 물건들을 버려줄 수 있습니다. 그게 나의 어떤 공간의 효율뿐만이 아니라 식재료 같은 경우에는 건강에도 지장을 줄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 내가 진짜 무엇을 위해 이걸 정리를 해야 되지? 그래 좀 더 나은 성장을 위해서라면 내가 책 정리를 해야겠다. 내가 건강한 삶을 원한다면 뭐 비타민처럼 건강 보조식품일 수도 있고 혹은 냉장고에 있는 것 중에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너무 오랫동안 안 먹었던 게 있다면 그런 식으로 본다면은 버릴 수 있는 것들이 곳곳에 나올 겁니다. 네. 정리를 왜 해야 되는지 또 정리가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 총체적인 관점에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또 시간 관계상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정리라는 것 자체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더하고 빼고 넣고 빼고를 정리라고 정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더하고 빼고를 할 때 삶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위해서 하는 활동이다 이 정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것들 덜 소중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위해서 빼기가 필요할 수도 있고 내가 건강일 수도 있고 어떤 돈일 수도 있고 내 어떤 미래의 꿈 같은 게 있을 텐데 그런 측면으로 무엇을 더할지를 찾는 것이죠. 그게 시간으로 본다면은 소중한 일일 수도 있고 물건이라면은 나에게 좀 더 몸에 좋은 어떤 물건일 수도 있고 사람이라면은 나에게 내 인생에 도움될 수 있는 좋은 어떤 조력자나 멘토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런 형태로 내가 정말 뺄 것과 더할 것에 초점을 소중한 것으로 다룬다면 삶의 변화가 그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정리가 줄 수 있는 삶의 변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으로 제가 거의 13년가량 이 일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제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랑 좀 비슷하게 정리 컨설턴트로 일할 수 있는 좋은 어떤 파트너들을 양성시키는 거였어요. 물론 이제 제 주변에도 있긴 하지만 마치 약간 좀 뭐 제자나 이런 것처럼 좀 더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을 이렇게 좀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좀 찾아서 저 혼자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네. 좀 더 좋은 어떤 파트너를 만드는 게 저의 향후 목표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윤선현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삶의 변화나 활력을 위해서 정리가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슈앤피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